재테크를 시작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금융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딱 5가지, 처음 이제 재테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5가지 정도만 아셔도 내가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시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금리형 상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채권형 상품, 채권형 상품이 있고요. 세 번째는 주식형 상품이 있습니다. 주식형 상품이라 그래서 주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관련된 상품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 거고요. 네 번째는 파생형 상품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동산 관련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또 부동산 관련된 상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형 상품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이제 적금이죠. 적금, 예금, 금리형 보험 등이 있어요. 이건 어떤 상품이냐면 한국은행이 정해주는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적금이자도 올라가고 금리를 내리면 적금이자도 내려가고. 근데 지금 대부분 8, 90%는 다 이 적금이나 예금을 하고 계시잖아요. 금리형 보험 등 이런 것들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올해 또 금리가 1.25%까지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금리형 상품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채권형 상품인데, 채권형 상품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아마 CMA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CMA가 왜 채권형 상품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CMA는 CD라든지 단기 채권 이런 데 이제 투자를 해서 고객들에게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CMA도 잘 뜯어 보시면 이제 채권형 상품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펀드 많이 하시죠? 펀드. 펀드도 우리가 주식형 펀드도 있고 채권형 펀드도 있고 혼합형 펀드도 있고 여러 가지 펀드가 있는데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에 분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변액보험,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제 변액보험이 있죠. 변액 유니버설 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종신보험, 이런 상품들은 이 상품 안에 펀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또 채권형 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변액보험도 채권형 상품으로 분류를 좀 해봤고요. 채권형 상품은 장점은 좀 안전하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 국채라든지 회사채, 아주 우량 기업에 발행하는 채권들, 우량 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거나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으면 채권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만기에 그 정해진 이 채권에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형 상품들은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단점은 좀 금리가 수익률이 좀 낮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형 상품이에요. 주식형 상품. 네, 주식형 상품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겠죠. 주식. 예. 주식은 우리가 이제 상장된 기업, 비상장된 기업이 아니라 이제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식형 펀드 같은 상품으로 간접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나 대신 주식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주식형 펀드도 주식형 상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상품일 것 같아요. 그래서 ETF, 네, ETF 차후에 ETF에 관련해서는 좀 시리즈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채권형 상품에서 말씀드렸던 변액보험, 이 변액보험의 이 안에 또 주식형 펀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식형 상품으로 좀 분류를 좀 해봤고요. 어쨌든 이런 주식형 상품들이 내가 직접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가 되는 거고, 간접적으로 주식형 펀드라든지 또는 이제 변액보험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잘만 투자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런 저금리 시대에서는 이런 주식형 상품에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파생형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ELS, DLS 같은 상품들이 이제 파생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품들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지수라든지 이런 지수형 ELS가 있고, 또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개별 종목이 기초 자산이 되는 ELS가 있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는 제가 또 차후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개별 종목형보다는 이런 지수형, 지수가 기초 자산이 되는 이런 지수형 ELS가 조금 더 안전하다. 그리고 DLS는 이런 주식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실물 지수예요. 이 실물 지수가 기초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ELS와 DLS도 이것들은 이제 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상품들인데 잘만 찾아보면 굉장히 조건이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돈 운용할 때는 이런 파생 상품들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부동산 관련 상품. 네. 뭐 부동산 관련 상품이라고도 하고 또 뭐 부동산이라고도 부동산 투자라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뭐 아파트, 땅, 건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파트, 땅, 건물은 일단은 목돈이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위에 금리형, 채권형, 주식형, 파생형 이런 상품들을 가지고 계속 수익률을 올려서 이런 목돈을 만들어서 아파트, 땅, 건물 이런 것들로 투자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이 꿈을 꾸는 재테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꼭 내가 큰 목돈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네. 어떤 방법이냐? 네. 부동산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부동산 펀드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서 임대를 내서 수익을 내거나 아니면 건물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거나 해서 그런 배당금을 그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상품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목돈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 펀드 등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재테크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금리상품. 첫 번째, 금리형 상품. 두 번째, 채권형 상품. 세 번째, 주식형 상품. 네 번째, 파생형 상품. 다섯 번째, 부동산 관련 상품. 이 5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지금 드리는 시간이고, 또 차후에 각각 상품들, 개별 상품들의 장단점이라든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